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은행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냐고 하면 여자 고용률 상승이 저출산 기여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야, 나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참으로 신기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에서. 지금 채널A 같은 경우는 저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보고서가 9월 30일에 나온 보고서라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조용해요. 저는 제가 볼 때 한닥진 케이스 아닌가. 괜히 이거 떠들어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시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고 한국은행 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거침이 없어요. 하여튼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소신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뭐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채널A 기사 한번 보시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은이 저출산과 관련해 도발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성의 고용률 상승이 저출산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젠더 갈등과 같은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이고요. OECD 국가 35개를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이거를 공동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두 분의 익명심사위원이 논평을 한 거예요. 총 5명이 관련된 보고서예요. 다 전문가들이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는 아니고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채널A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저격을 했겠죠. 자, 여기 보고서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히 2012년, 2021년 이때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 하락 현상은 여성 고용률 상승과 도시 인구 집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는 도시 인구 집중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제고하고 청년고용 확대, 뭐 이거는 뭐 다들 하는 이야기예요. 다들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한 편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한 편부터 보면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다양한 가족 가치관 형성, 이거는 혼외 출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양성평등 완화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양성평등 강화는 많이 들어보셨죠? 양성평등 완화를 하자라고 한국은행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경우 학계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투고가 2024년 8월 2일 날 투고되고 9월 11일 날 수정되고 게재 확정된 게 9월 30일이고 5명이 이 보고서를 봤어요. 근데 저는 이 보고서를 쭉 봤었는데 처음에 양성평등 완화라는 글자를 보고 이거 실수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GPT마저도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요. 문맥상 양성평등 강화가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GPT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실수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소신 발언입니다. 소신 발언이기 때문에 채널A가 열받아가지고 발작을 한 거예요. 자, GPT한테 이거를 그냥 사전적으로 한번 풀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냐고 하면 양성평등 완화라는 표현은 문맥상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완화는 어떤 강도나 엄격함을 줄이거나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양성평등 완화는 양성평등 수준을 낮추거나 줄이자는 의미다.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평등을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챗GPT도 좀 은근히 스윗하거든요. 뭐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보고서는 양성평등 완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최근 20년 동안 양성평등을 강화하자라고 하면서 여성 우대 정책을 많이 펼쳤죠. 하지만 오히려 남자는 차별받고 여자는 우대받았어요. 이거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된 게 아니고
여자 우대 정책이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책은. 그것을 지금 한국은행은 완화하자는 거예요. 즉 너무 갔다는 거야. 너무 가다 보니까 이게 이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결혼 안 하고 있고 눈은 저기 천장이 다들 올라가 있고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채널A가 팔짝한 거고 하는 총재를 저격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하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는 이 주장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주겔분들도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고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물론 저는 여자들이 사회 진출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자는 거죠. 공정하게. 남자들이 한참 머리 뺑뺑 돌아갈 때 군대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이 없어요. 군가산점 폐지됐죠. 여성할당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할당제 하죠. 각종 지원 가산점 여자들 우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방이라든가 군대라든가 경찰 체력 검정이 남자랑 여자랑 같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직무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나요? 한다니까. 왜 그런 자리를 계속적으로 여자들한테 주냐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은 일자리 구하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남자는 결혼을 선택하고 여자는 비혼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남자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혼인율이 비례관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U자형 비슷하죠. 나이키처럼 보이네요. 어중간하게 소득 중간 쪽에 있는 애들이 결혼 안 해요. 오히려 소득이 낮은 쪽은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때요? 지금 2023년도 유효 구인 배율 0.58입니다. 1이 되어야 이게 보면 구인 구직이 똑같은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1 이상이죠. 일자리가 넘쳐요. 한국은 0.58이라니까. 일자리가 넘치면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더군다나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부족한 상황. 그 상황인데 남자 여자 일자리를 나눠 먹게 한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하면 모를까? 공정하지도 않게 너무 스윗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우대를 해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혼인 감소 저출산이 이어지고 국가 붕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양성평등 완화라는 표현을 쓴 걸로 저는 보입니다. 하여튼 박수를 보내고. 자, 그리고 주갤럭 글 하나 보시죠. 여자들의 사회 진출 때문이다. 저출산자는. 여자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겠지만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문제이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소득, 자산, 능력이 좋은 남자를 원하는데 여자의 사회 진출로 인한 소득의 향상으로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여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남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여자들이 많이 생긴다. 자신보다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날 바에는 결혼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지. 서양에서는 여자들이 자신과 능력이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남자들과 혼인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혼인율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혼인과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남자들을 기피하면서 혼인율 감소를 보완하지 못했다. 여기서 1차적으로 혼인율이 떡락하는 거다. 그리고 여자들의 상향원 본능과 소득 상승으로 점점 더 소득이 좋은 남자들이 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평균적인 결혼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고 평균 소득의 남자 혼자의 벌이로는 감당이 안 되니 맞벌이를 원하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다. 그리고 맞벌이 문화의 확산은 여자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킨 거고 당연하죠.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려면 더 힘드니까. 이 저출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남자에게 몰아줘야 한다. 예전에는 여자들의 사회 진출 증가와 출산율 감소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통계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특정 시점을 계기로 그런 통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 여가부의 힘이 증가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 12년도, 13년도까지만 해도 좀 나와요. 언론들도. 최근 한 10년 동안은 없어요.
역사에서 사라져. 기자들한테 불편한 보고서 안 나왔어요. 이번에 한은에서 일반적인 경제연구소도 아니고 한은희입니다. 한은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하여튼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요 해결 안 돼요. 옆나라 일본은 어떤 선택했습니까?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이 터지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본의 경제단체와 정부는 남자를 선택했어요. 남자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몰아줬어요. 정규직 일자리. 일본도 그때 취업 빙하기 때 심각했거든요. 지금 한국하고 뭐 거의 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일본은 남자를 선택했고 대한민국은 오히려 남자 여자 나눠먹기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박살이 나고 일본도 물론 학교 출산율이 사실 뭐 1.2대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거죠. 즉 이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하여튼 한국은행이 이번에 소신 있는 보고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